사실 100만이 될지는 몰랐는데 어느 날 아침 일어나 보니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 성공을 쫓은 건 아니었는데 열심히 하다 보니까 성공이 발밑에 와 있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비결을 물어본다면은 그냥 성실함, 꾸준함인 거 아닐까 싶습니다.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5년 됐어요. 네. 매일 올리신 건 아니죠? 매주 2회? 그죠? 네. 그래서 그 5년 동안, 5년 좀 넘었는데요. 시작하게 된 게 사실은 대부분의 전문가 선생님들은 병원 홍보를 위해서 많이 하세요. 근데 저는 병원 홍보를 위해서 한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부분 뭐 무슨 병원에 뭐 누구 아니면 어떤 뭐 선생님이 뭐 이렇게 보통 간판을 많이 쓰시는데, 저는 제 이름을 최대한 사실 가리려고 정세현의 라이프 레시피에서 앞글자만 따서 처음에 정나래로 시작을 했고, 그래서 지금도 제 실명을 정나래로 알고 계신 분들이 있어서, 네, 그래서 병원으로 막 전화가 오시는데 정나래 선생님 없고 정세현 선생님 계시다 그러면 막 화내시는 분도 있고. 방송을 하기 전에 제가 계속 음식으로 치료하는 식치를 특화로 해서 진료를 하다 보니까 그 이제 방송국에서 섭외들이 와서 그렇게 해서 이제 방송 활동을 좀 시작을 하게 됐는데, 방송 활동도 뭐 한 3년, 4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매너리즘에 빠지더라고요. 이제 짜여진 각본대로 얘기를 해야 되고, 그래서 그 시기에 좀 나만의 목소리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들을 좀 해보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유튜브를 좀 해보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정말 저희 본캐는 사실 한의사이지만 이제 부캐로서 한번 크리에이터로 시작을 한번 해보게 됐어요. 도전을. 몇 개의 에피소드가, 그러니까 모먼트가 있는데, 뭐 이제 어렸을 때는 제가 건강이 너무 안 좋아서 염증이 많았고요. 그래서 이제 조금 간에 무리 없는 어떤 치료 방법들에 관심이 많았고, 근데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그 아버지께서 이제 IAEA라고 국제 원자력 기구에 좀 계셔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온 가족이 비엔나에 좀 살게 되었어요. 거기 있으면서 이제 원래는 중고등학교를 계속 한국에서 계속 다니다가 갑자기 이제 외국에 나가가지고 미국인 학교를 다니면서 식생활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여기서는 그냥 된장국에 뭐 김치 먹고 이러다가 갑자기 초코 브라우니에 각종 그런 이제 음료수에, 그리고 지금도 사실 기억나는 게 저희 수학 선생님이 미국인 선생님이었는데, 아침에 이제 수업 시간이 9시부터 시작하면은 이제 제가 약간 일찍 가서 있으면 거기서 혼자서 이제 아침을 드시거든요. 근데 아침 식사로 그때 그분이 항상 드셨던 게 매일 아침마다 콜라 한 캔이랑 그 다음에 그 스니커즈 초콜릿 바 있잖아요. 그게 항상 아침 식사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와, 되게 신기하다 이분들은. 그리고 뭐 각종 젤리 같은 것도 아침 식사로 먹고, 그래서 근데 어느덧 이제 학교 생활을 하면서 저도 음식이나 이런 것들이 다 그렇게 바뀌고, 그리고 당시에는 사실 오렌지 주스도 지금 굉장히 흔하지만 그때가 벌써 20-30년 전이니까 흔하지 않았거든요. 오렌지 주스를 거의 그냥 물 마시듯 마시고 너무 맛있으니까 그렇게 생활하다 보니까 갑자기 정말 한 3개월 사이에 10 몇 킬로가 쪄버린 거예요. 그리고서 면역력이 너무 떨어졌는데, 감기에 이제 어느 날 걸렸는데, 이게 감기에 걸려서 이게 바로 그냥 3일 만에 폐렴으로 갔어요. 근데 이제 외국 같은 경우는 사실 병원 가기가 쉽지 않잖아요. 우리나라는 병원이 굉장히 많지만, 그래서 비엔나는 독일어를 쓰기 때문에 독일어를 쓰시는 통역사 선생님을 이제 모시고 같이 큰 병원에 갔는데, 거기서 사진을 찍어보더니 폐렴 진단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거기서 처방해 준 게 당연히 폐렴이니까 뭐 항생제 뭐 생각을 했는데, 거기 그 비엔나 오시라 선생님께서 처방해 주신 게 독일어로, 지금도 그 처방전이 기억이 나는데 까밀레테 이렇게 써 있었어요. 그래서 까밀레테가 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지금의 이제 저희가 알고 있는 캐모마일 차였어요. 캐모마일 차 이게 다야? 그랬더니 이게 이제 처방전이라고 하면서, 그때 이제 당시에 우리나라 지금의 그런 드럭스토어 같은 데 가서 그 차를 사가지고 수시로 마시고,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꼭 차를 끓이면은 이제 거기서 나오는 김을 훈증요법으로 들이마시고 내뱉는 거를 아침 저녁으로 15분씩 하라는 거예요. 카모마일티 훈증요법을. 그렇게 해서 정말 일주일을 했거든요. 긴가민가 했죠. 했는데 정말 놀랍게도 기침이 싹 사그라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병원에 갔더니 이제 염증 흔적들이 많이 없어졌고, 그래서 결국은 항생제 같은 걸 쓰지 않고도 나았어요. 그런 에피소드를 몇 번 겪으면서 사람이라는 게 먹는 게 어떻게 달라지는 거에 따라서도 몸이 완전히 바뀌고, 그리고 몸이 안 좋았을 때 내가 음식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도 조금만 기다려주면은 자생력이 살아날 수 있구나, 이제 이런 거를 경험하게 되면서 관심을 가졌던 거라서, 처음에는 그런 캐모마일차, 민트차, 로즈마리차 같은 그런 차류에 관심이 있다가 이게 나중엔 점점 확장돼 가지고 채소, 과일, 버섯 이런 것들까지 다 아울러서 어떻게 하면 그거를 활용해서
우리가 건강을 관리하고 또 질병을 치료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사람은 내가 먹은 음식을 사람 몸은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질환이든지 관리와 또 치료가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질병이 있을 때는 내가 뭐 전립선이 안 좋으니까 토마토를 먹어 이런 게 아니고요. 어떻게 하면 음식이라는 우리가 약식동원이라고 하니까 음식과 약이 이제 그 근본이 같다라는 거니까 어떻게 하면 이 부드러운 음식의 약성을 약만큼 끌어올릴 수 있을까를 저는 항상 연구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한의사 선생님들은 약성이 강한 독이 있는 예를 들어 뭐 벌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중화해서 쓸 수 있을까를 고민한다고 하면 저는 이제 똑같은 음식 재료라도 그걸 어떻게 하면 약성을 끌어올려서 약이상 효과를 낼 수 있을까를 고민해서 쓰는 것이라서 그냥 뭐 토마토 먹고 좋아지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이 재료가 어떤 재료를 만났을 때 시너지 효과가 나고 또 이 재료를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술에 담근다든지 아니면 살짝 볶는다든지 그런 수치하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거에 따라서 그리고 용량을 비율을 어떻게 해서 쓰느냐에 따라서도 효과가 많이 달라지고요. 가공하는 방식 그냥 물을 넣고 끓이느냐 아니면 또 다른 방식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도 완전히 약성이 많이 달라져서 그것들을 계속 연구하는 게 저의 테마인 것 같아요. 대부분의 현대인의 생활습관병이죠. 왜냐면은 과거에는 이제 그냥 약을 먹고 그냥 치료 끝인 질환들이 많았어요. 대부분. 예를 들어 결핵도 그렇고요. 근데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완치 치료가 되는 질환보다는 사실 관리가 필요한 질환이 대부분이고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도 약을 먹으면 낫는 게 아니잖아요. 낫는다는 건 약을 일정 기간 동안 먹고 이제 안 먹어도 괜찮아야 되는데 혈압약, 당뇨약, 고지혈증 약은 평생 먹어야 된다고 하니까 사실 그건 치료약이 아니거든요. 결국은 관리를 하는 건데 그 관리를 함에 있어서 정말 좋은 도구가 음식이라는 거고 그래서 사실 현대인이 앓고 있는 많은 병 이제 뭐 플러스 혈압, 당뇨, 고지혈증 플러스 뭐 비만이라든지 하여튼 모든 염증성 질환 다 해당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보는 대부분의 그 어떤 보통 질환을 이제 보고 치료하세요라고 여쭤보면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있는 모든 만성 염증을 보통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그냥 이제 이 위에서는 지금 같은 철에는 뭐 비염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편도염, 후두염 그리고 눈에 생기는 각종 염증들 요즘에 눈이 너무 많이 피곤하니까 그런 것들 그리고 이제 뭐 감기 같은 것도 이제 상기도 염증인 거죠. 그리고 소화기, 식도염, 위염 그런 염증 자꾸 재발하잖아요. 낫지 않고 그리고 뭐 방광염, 질염 그리고 관절염 그래서 결국은 우리 몸에서 자꾸 재발하고 안 낫는 그런 염증성 질환을 주로 보는 것 같고 그때 식치를 활용하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단순히 우리가 뭐 루테인 이런 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루테인은 그냥 부족한 거 보충하면 끝나라고 너무 간단하게 생각하는데 우리 몸이 절대 그렇게 간단하지 않거든요. 결국은 눈을 자양하고 눈의 영양분을 공급하려면 눈으로 가는 혈액의 양이 많아야 되고 눈으로 가는 그 혈액 속에 영양분이 많아야 되는데 이제 나이가 들면은 눈으로 가는 혈액 순환이 많이 떨어져요. 근데 이제 그게 부족하면 아무리 루테인 영양제를 먹어도 가지를 않으니까 큰 효과가 없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눈을 치료할 때는 눈만 보는 게 아니라 몸 전체를 놓고 치료를 해야 되는데 그때 이제 그 혈액의 양도 혈액순환도 원활하게 해주고 눈에 영양분을 공급해주는 식체 재료 딱 한 가지만 꼽으라고 하면 저는 고지베리를 꼽아요. 고지베리는 베리류의 한 종류이고요. 그리고 이제 한글명으로는 이제 약재명으로는 구기자라고 하는데 구기자만큼 이 눈의 노화를 막고 동시에 눈에 영양을 공급하는 그런 재료는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많은 분들이 블루베리도 알고 뭐 눈에 그냥 좋다는 뭐 당근도 뭐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하지만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져 있진 않지만 사실 정말 도움이 되는 그런 식체 재료 중에 하나가 구기자예요. 방법은 여러 가지일 수 있습니다. 네, 차를 끓여서 마셔도 되고 또 더 간단하게는 뭐 분말로 파우더화해서 간단하게 또 그렇게 드실 수도 있고 방법은 여러 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건 또 어떤 걸 먹느냐도 또 굉장히 그 중요한 식치의 한 파트지만은 같은 음식이라도 그걸 어떻게 먹느냐도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어떻게 먹느냐에 대해서도 이제 고민을 많이 하지요. 근데 탄수화물은 사실 우리 몸의 적이 아니라 탄수화물 안 먹으면 사람 죽거든요. 뇌가 가장 필요로 하는 영양분은 포도당이기 때문에 그 포도당의 주 원료는 탄수화물에서 오고 그래서 자는 동안에도 뇌는 계속 일을 하기 때문에 특히 기억을 저장하고 그걸 정리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포도당이 이제 부족하면 문제가 크게 생겨요. 기억력도 많이 떨어지고. 근데 그 중요한 근본식품이 탄수화물인데 여기서 우리가 나쁘다고 얘기하는 나쁜 탄수화물은 정제 탄수화물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좋은 탄수화물은 비정제 탄수화물, 통곡물 같은 것들은 다 좋은 탄수화물이라서 탄수화물에도 좋은 탄수화물, 착한 탄수화물이 있고 나쁜 탄수화물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알고 이제
그거에 맞게 좀 섭취를 하셔야지. 아, 탄수화물 무조건 안 좋대. 뭐 저탄고지에서 무조건 탄수화물 다 줄이고 이러면은 그 몸에 후폭풍 데미지가 굉장히 크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거는 밸런스 같아요. 밸런스가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탄수화물, 그러니까 탄단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영양 구성 성분만으로 놓고 보면 이게 아주 밸런스 있게 딱 들어와야 그게 가장 좋은 건데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면은 반드시 그에 따른 어떤 폐단이 생겨요. 탄수화물도 그래서 착한 탄수화물을 꼭 드셔야 된다. 사람마다 다른 거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 나의 그 식생활 패턴하고도 큰 연관이 있을 것 같아요. 평상시에 가공식품을 많이 먹고 배달 음식을 많이 먹고 이런 분들은 어쩔 수 없이 굉장히 염도가 높은 음식을 주로 섭취하게 되는데 그런 분들이 건강 생각한다고 죽염을 먹고 그런 분들이 뭐 식도염이나 위염에 그 소금요법이 좋다고 해서 소금을 드시면 그거는 이제 문제가 크게 발생하겠죠. 당장 뭐 혈압이 오르고 그리고 이제 그것 때문에도 염증이 더 유발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대부분 굉장히 자연식을 하고 이제 좀 심하다 싶을 정도로 저염식을 하면서 이제 생활하시는 분들 중에는 실제로 소금이 모자라서 문제가 생기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은 대부분 그 저혈압이신 여성분들이 소금 섭취량이 좀 부족한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저도 소금을 어느 정도 섭취해야 된다라고 일부러 말씀을 드려요. 저혈압은 무조건 소금을 먹어도 된다라는 건 아니지만 그 저혈압인 분들 이제 중에서도 여러 가지 그 소금 섭취 부족으로 인한 증상들, 예를 들어서 소화가 너무 안 된다든지 위산 분비가 적다든지 이런 증상들이 같이 동반되어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증상들이 소금을 제대로 섭취하는 것만으로도 호전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의외로 그런 부분에서 부족한 게 채워지면 건강이 또 문제가 없어지기 때문에, 왜냐면 그게 다 전해질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먹어서 균형을 맞춰야 되는 거죠. 그거를 이제 제가 보여드리려고 원래 제가 아침마다 먹는 게 있는데 5년째 똑같은 아침 식사를 하는 게 있는데 그래서 오늘 안 먹고 지금 냉장고에 보관해 놨거든요. 제가 5년째 매일 똑같이 먹고 있는 아침 식사인데요. 사실 특별한 건 없는데 그래도 소개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일단 여기 보이는 게 브로콜리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노랗게 보이는 게 파프리카고요. 그리고 여기 빨갛게 보이는 거 방울토마토, 그리고 이제 밑에 보면 잎채소들이 있어요. 그래서 잎채소들로 항상 제가 먹는 잎채소가 치커리가 굉장히 좋은 성분이 많거든요. 섬유질도 풍부하고, 그리고 양상추가 있고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주황색으로 보이는 게 베이비 캐럿이에요. 일반 당근 같은 경우는 두껍고 안에 그 심이 있어가지고 그냥 생으로 먹기가 좀 어려운데 베이비 캐럿은 사각거리고 식감이 너무 좋고, 그리고 여기 이제 과일로는 블루베리 있고요. 그 다음에 요즘 철에 산딸기 나와서 산딸기까지 이제 같이 먹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또 다른 과일, 매일 챙겨 먹는 과일이 여기 아보카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단백질로는 식물성 단백질을 좀 많이 섭취하는데 여기 보이시는 게 이제 렌틸콩이고요. 여기 노랗게 보이는 게 병아리콩입니다. 그리고 이제 소스로는 이제 밑에 이게 좀 가라앉아서 안 보일 수 있는데요. 주로 그냥 올리브 오일하고 발사믹 식초를 쓰거든요. 그래서 이 구성을 보면은 이 채소들은 다 탄수화물이기 때문에 아주 좋은 신선한 탄수화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단백질, 콩 단백질이 들어있어서 탄수화물, 단백질, 그리고 이 아보카도에는 지방이 좋은 불파지방산이 굉장히 풍부하게 올리브 오일도 들어갔기 때문에 아주 몸에 좋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아주 조화롭게 같이 있는 그런 한 끼 식단이에요. 이렇게 먹고 제가 생각보다는 조금 대식가여가지고 이렇게 먹고 좀 허전하다 싶으면 달걀을 더 추가로 해서 먹을 때도 있고, 그리고 뭐 빵 한 조각이나 일단은 식품을 고를 때 가장 신선한 식품을 고르려고 노력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저희가 이제 또 주부님들이 생활하시다 보면은 이제 조금 아끼고 또 물가가 너무 또 고물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녁에 가면은 약간 떨이용 그런 조금 채소, 과일 사시는 분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그거보다는 가장 좋은 최고의 그 채소와 과일을 사고 그렇게 해서 내가 그런 에너지를 내가 흡수하는 것이 결국은 길게 보면은 결국은 내 건강을 지키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좋은 내가 먹는 거는 정말 최상의 것으로 이제 소비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음식이나 여러 가지 뭐 제품들을 고를 때 그냥 잘못된 상식을 알고 계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사실 좀 공부를 해야 하고 뭐 유튜브를 통해서든 뭐 책을 통해서든 그런 건강 상식들은 내가 계속 좀 공부를 해가면서 습득을 해나가시고 그에 맞게 그의 기준에 맞는 그런 식품들을 좀 구입하셔야 되는데, 예를 들면요, 들기름 좋아하시죠? 네, 들기름 좋아하시죠? 그래서 들기름은 많은 분들이 건강식품이라고 생각을 하셔가지고 여러 가지 요리에도 활용하시고 또 드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예를 들어 들기름을 이제 고를 때 아주 고소한 그런 향이 굉장히 이제 진하게 나온 들기름이 있고, 그리고 막상 맡았는데 상대적으로 향이 거의 글쎄 뭐 맞는 것 같은데 그렇게 진하지 않은 들기름이 있다라고 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향이 굉장히 그 진하고 아주 구수한 그런 들기름이 이게 정말 제대로 된 들기름이라고 생각해서 고르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지 않거든요. 잘못된 거거든요. 오히려 너무 향이 이렇게 진하다 그러면 이거는 열을 바짝 가해서 뽑아낸 들기름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로스팅을 엄청 하고 들게 가열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향이 많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기름은 들기름이 굉장히 그 열에 약하기 때문에 열이 많이 가해지면 산화가 돼서 산패가 되기 때문에 냉 압착해서 뽑아낸 기름을 먹어야 되는데 그런 기름들은 의외로 향이 거의 없어요. 이건 지금 제가 하나 예시로 들었지만 그러니까 그런 것들 고를 때 뭔가 내가 다른 거는 몰라도 식품을 고를 때는 조금 깐깐하게 좀 골라야 한다라는 거. 그리고 또 뭐 한 가지로 예를 들어 뭐 어묵 같은 거 이제 국민 반찬이잖아요. 근데 어묵 같은 거 경우도 저는 굉장히 좋은 음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국민 반찬이면서도 그게 잘만 하면 흰살 생선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단백질 식품일 수 있는데 그거를 그냥 뭐 막 골라서 먹다 보면은 뭐 단백질을 먹는 게 아니라 그냥 밀가루를 먹는 경우도 많거든요. 왜냐면 밀가루 어묵이 또 의외로 많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그런 원재료들이나 이런 것들은 뒤에 표기가 돼 있긴 한데 이게 워낙에 작게 쓰여 있어서 그게 보기도 어렵고 또 그냥 넘어가게 되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조금 식품을 고를 때는 그런 원재료도 좀 깐깐하게 보시고 부재료 같은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원재료들을 쫙 봤을 때 일단 그 내용이 길면 아웃이에요. 그게 짧을수록 좋아요. 그거는 진짜 본질에 딱 충실한 거니까. 그래서 뭐가 많이 적혀 있으면 아 그거는 아닌 거예요. 단백질 바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단백질 바는 굉장히 건강식품처럼 선전하지만 막상 원재료를 딱 봤더니 막 그 쉐이크도 원재료를 봤더니 엄청 뭐 적어진 게 많은 거예요. 아 이거는 그럼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근데 적혀진 게 굉장히 간단하고 그리고 이제 그 적혀진 내용들도 내가 어디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이상한 어떤 이름이 나오면 아 이거는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조금 고를 때도 좀 신경을 써주시면 좀 몸은 수고롭고 눈은 조금 수고롭지만 정말 내 몸을 살리는 음식들을 골라 드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것 때문에 어찌 보면 유튜브를 하는 것이기도 하고요.